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여야가 모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문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문제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이 여권의 원로이신 이 장기표 신문명연구원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저희가 모십니다. 그러네요. 네. 대선 이전에 오셨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는 뭐 여기저기 또 일이 있으셔서 많이 또 네, 저희가 못 모셨는데 오랜만에 모셨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 윤 대통령 취임 이제 100일을 맞았는데 지지율은 의외로 30%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의외의 상황인데 저희는 처음에 기대는 윤 대통령이 뭔가 시원하게 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또 국정도 뭔가 시원하게 뭐 안타를 한번 치지 않을까 했는데 안타는 안 나고 병살타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총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론조사가 뭐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의 이 민심의 동향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바로메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지지율이 심지어는 뭐 24, 5%까지 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인사가 정말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인 그 또 상징적인 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임명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인사 자체도 문제지만 인사가 잘못된 데 대해서 인정하고 또 심지어는 사과하고 잘하겠다는 말하자면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전 정권도 안 그랬나 이런 식으로 변명한 것이 변명도 아니죠. 아주 잘못 말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게 하는데 가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싶고 또 두 번째로 이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왜 됐습니까? 즉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 여러 가지 그 실정들에 대해서 실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약합니다. 아주 가히 불법적입니다. 정말 이 국정의 기조를 파괴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를 바라서 한 겁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이거를 이 집권 초기에 한 거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악정 중에 실정 중에 가장 나쁜 게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상 최대의 불법 배임 특혜 사건이거든요. 1조 원이 넘는 특혜를 안겨준 사건입니다.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당시 성남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불러다가 조사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물어볼 게 없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상식입니다. 이에 대한 엄정한 말하자면 책임 추궁이 있기를 바랐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득표율이 얼마냐 하면 48.56%입니다. 그런데 24, 5%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 때 지지한 사람들조차도 반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러냐. 윤석열 씨 대통령 만들어준 데 대한 기대, 그게 뭐냐면 적폐청산인데 그걸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그걸 잘해야 돼요. 윤석열 정부를 본래 지지하지 않았던 즉 대통령 선거에 지지 47%는 안 할 말로 뭐 처음부터 지지 안 했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48% 지지는 확보하고 계속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못한 거는 즉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기대, 즉 적폐청산 이게 제대로 못 돼서 그렇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이제 윤 대통령은 어제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축사를 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식량과 의료, 금융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또 밝힌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대북 강경 노선에서도 어떤 이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노선 변화가 향후 전국 구상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뭐 그 별 영향 안 미친다고 보고 네. 오히려 예. 저는 영향을 미친다면 부정적으로 저는 미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대한 구상인데 또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예. 상당히 잘한 게 뭐냐 하면 미국과의 그 서먹서먹한 관계를 완전히 한미 동맹을 네. 그렇죠. 복원한 거. 네. 이거 잘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북한 정권의 말하자면 이 남한에 대한 농락 네. 이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네. 그러나 이제 어제 그 8.15 경축사에서 네. 그런 좀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네. 그건 뭐 비난할 건 아닙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특히 광복절이라는 것이 민족 독립의 의미도 있지만 분단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분단된 한쪽인 북한에 대해서 대화, 교류 제안하고 또 네.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좋은 거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지지를 성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북한이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언제 한번 제가 특별히 네. 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는 거는 네. 저는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말씀 나눌 수 있는 네. 기회가 예.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느낌도 북한이 이거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저 집단은 그런 거 받아들일 집단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내부적으로 뒤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꼬는 틀 수 있다는 네. 생각은 들지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일본 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한일 관계 네. 다시 이제 뭐 일본이 우리랑 힘 합쳐서 이 싸울 수 있는 나라다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 같긴 한데 네. 이것도 뭔가 또 찬반 여론이 또 다를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과거사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일본 보고 반성하라. 반성 안 하는 거는 그 사람들 문제지. 반성이라는 게요 지가 해야 되는 거지 남이 하라 한다고. 네. 저는 그런 데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매달려 왔는데 옳지 않고 네.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 문제 네. 아닙니까? 뭐 다른 거는 네. 뭐 독독하는 건 맨날이고 네. 또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그 맨날 하는 소리고 네. 이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 문제인데 위안부 문제요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일본 정부가 할 만큼 한 겁니다. 우리가 본래 요구했던 거를 일본 정부가 굉장히 수용한 겁니다. 그 뭐냐? 일본 그 자꾸만 우리는 모르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때 그 2015년이죠. 2015년 12월 28일 날 네. 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네. 일본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그 돈도 10억 엔인가 내놨죠. 10억엔 그 사실 돈은 너무 액수는 작죠. 뭐 그렇잖아요. 작죠. 네. 그런 점에서 더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일본 정부 예산에서 낸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민간인 맞아요. 모금이 정부가 아니고. 돈을 낸 그런 거죠. 점에서 일본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 우리가 그걸 계속 그걸 요구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두 가지 요구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즉 다른 탓하지 마라. 네. 두 번째로는 뭐냐? 일본 정부가 정중하게 사과해야 된다. 네. 그때 아베가요 진짜 사과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그걸 뭘 이상하게 털어가지고 문제가 된 거고. 죽창가로 바꿔버렸죠. 예. 네. 그런데 그리고 또 한참 지나고 나서 한 1, 2년 전에는 또 문재인 정부도 그 국가 간의 맺은 협약을 그거 다도 인정했어요. 또 인정했어요. 아, 참이가. 그리고 참고로 네. 2015년 12월 29일자 그 28일 날 합의했거든요. 29일자 조간신문 사설들을 다 보면요. 어제 회담 합의 잘 된 거라고 다 났습니다. 네. 아주 잘 된 건 아니지만 네. 그 한겨레신문 같은 데서도 굉장히 잘 된 걸로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위안부 문제를 너무 자꾸만 꺼는 건 옳지 않고 네. 징용공 문제는요. 그건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인정했습니다. 네.
그 1965년 한일 협정 때 그게 들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것도 슬쩍 또 재판 또 소송해가지고 문제가 됐거든. 네. 이에 대해서는 너무 뭐 내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데 예. 징용용 문제도 그걸 가지고 한일 관계를 파탄낼 일은 아니고 그렇죠. 설사 그런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말 잘하대요. 네. 우리 과거에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미래 특히 이 저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네. 또 강화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인사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장관급 4명이 지금 공석이에요. 아니 100일이 됐는데 여전히 공석이에요. 예. 그 검찰총장 자리도 임명 못하고 있고 네. 참 이게 너무 심하지 않나. 왜 이렇게 인사를 못하나. 이거는요, 나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네. 인사관은 정말 옛날에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권 잡기 전에도 이미 섀도우 캐비넷이 형성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요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네. 뭐 금융감독위원장 뭐를 어디 뭐 하나님 같은 사람을 뭐 예수나 석가 같은 분을 모시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또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세상 일이 잘못할 네. 수도 있지.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네. 아주. 그다음에 인사의 실패에 대해서요. 그동안에 실제로 실패 많이 했잖아요. 뭐 역대 정부가 다 이에 실패했죠.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아까 네.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는 인사 실패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제대로 된 이 적폐청산을 못한 거. 네. 세 번째는 뭐냐? 책임을 안 져요. 이 정권이. 네. 예. 이 책임을 안 지고 때로는 뭐 전 정권보다 뭐 못한 거 네. 뭐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 인사 실패에 대해서 인사를 주도하는 사람 시스템도 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세들이 한 거거든요. 네. 그 실세들에게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네.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싶지. 네. 그거 아니고요. 자꾸만 좋은 말로 이걸 수습하려고 하면 국민의 지지가 오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100일을 맞아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인적 쇄신에 대해서 청와대 개편. 근데 윤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일이 아니고 내실 있는 변화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소폭의 한 개편 정도로만 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근데 된다고 그 보십니까? 조금 전에 그 말 그요. 나는 네. 통역 없이는 못 알아듣겠는데요. 내실 있는. 예? 그러니까 정치적 덕실을 따지지 않냐고. 정치적 덕실을 따져야죠. 네. 안 그래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네.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인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내각도 문제지만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나 떨어졌을 때는요. 네.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 수석 비서관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사표를 내야 되고 또 실제로 또 바꾸어야 됩니다. 네. 그냥 뭐 형식적으로 사표 내는 것이 아니라 네. 책임인 이 민주정치의 중요한 요소 중에 법치주의도 있지만 여론정치, 책임정치예요. 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렇죠. 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비서실장 유임, 또 뭐 대부분 수석들 유임, 예. 그래서 일부 한두 개 자리 네. 개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좀 걱정스러워. 이 정도 갖고 서운한 민심이 바뀔 수 있을까? 특히 가장 큰 게 인사 실패 문제, 그다음에 소통 부재, 정무 기능 상실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그분들한테 다시 맡겨놓는다.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예, 저도 물론 또 그 사람들도 뭐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니까 심기일전할 수는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앞으로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김대기 실장이라는 예. 분, 그 왜 내부 총질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느닷없이 나설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무적인 판단들이 굉장히 미흡해서 미흡하다. 일단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석 달 됐으니까 뭐 사람은 한번 믿어봐야 되고 뭐 또 기회를 줘야 되느냐. 그런 거는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네. 국가지 대사 앞에서 그런 나이브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정서를
적용시키면 안 되죠. 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인사 문제는 좀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해 주신 거고 이제 소통 문제를 좀 짚어보자면 윤 대통령 도어 스태핑 형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좀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국민들과 좀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도어 스태핑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거 전 사실 저도 신문에 나는 거 많이 보았는데 네. 잘 네. 모르겠던데 하여튼 그 윤 대통령이 처음에 그 도어 스태핑 정말 출근하면서 네. 기자들 만나가지고 네. 가끔 말한 거는 네.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네. 또 그때 뭐 할 말이 있으면 하고 네. 굉장히 좋게 봤는데 네. 한참 지나서 생각하니까 네. 네.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영향을 네. 미치고 그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는 길바닥에서 말할 게 아니고 네. 설사 도어 스태핑과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네. 정식으로 기자실에 가서 네. 뭐 5분이든 10분이든 네.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여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지금 이준석 대표의 또 이 폭탄 발언들이 이렇게 연일 쏟아지면서 계속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입에 담기는 욕설이 담긴 이 XX 저 XX 하고 또 이 개고기 양두구육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네.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수층에서 특히나 좀 비판도 많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정도가 지나친 거는 아예 말할 게 없고요. 그건 네.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하고 이 이준석 사태는 왜 생겼느냐? 네. 이준석 씨가요 성상납을 받은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네. 그게 없었다면 뭐 윤 대통령이든 윤핵관이든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낼 수도 없죠. 네. 그런데 이 성상납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 그러는지 네. 제대로 짚지를 안 합니다. 네. 성상납은요 제가 볼 때는 99%가 사실입니다. 99%가. 왜 99%가 사실이냐면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그걸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한 일이 별로 없어요. 슬쩍 뭐 지내가면서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 엊그제 기자회견 같은 때도 아니라면 그것부터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네. 윤핵관이 나를 쫓아낸다 이렇게 말해야 안 되겠어요? 아. 이 99%가 사실입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보태면 돈 김철근인가 하는 사람 시켜가지고 예, 7억 실업 투자 약정. 그 왜 그랬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네. 오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즉 이준석 씨 스스로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 못하는 거, 네. 7억 원이나 주고 무마하려고 했던 네. 거, 네. 이에 대해서 해명도 제대로 못하는 거, 네. 이걸로 보면요, 99%가 이 성상납 사건은 사실 아닙니까요? 네.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 성상납 사건이 났으면요, 이거는 윤리위원회 갈 것도 없어요. 네. 윤리위원회. 그달에서요 대표직 사퇴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준석 씨가 지금요 엄청나게 지금 이준석 지금 국면이 지금 형성돼 네.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네. 윤석열 정부를 못되게 하려는 네.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달라붙어 가지고 이준석을 옹호하고 있어요. 네. 난 또 이렇게 막연하게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대표할 때 네. 저 성상납 사건이 폭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민주당에서요 이준석 대표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윤석열을 때리기 위한 도구로 이준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계속 그렇죠. 네. 아니 그때도 그랬어요. 네. 그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준석이가 본래 뭐라고 말했나 하면 문재인 정권하고 싸울 일이 없다 이거야. 네. 아주 이거를 그 김종인 씨도 그랬고. 아.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이준석이 물러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을 안 한 겁니다. 아.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요 그런
특히 그 성과 관련된 네. 그것도 또 말이 그냥 성상납하니까 뭐 성과 관련된 게 이 실제로 뇌물입니다. 그때 이준석 씨가 막강한 지위에 있었던 거예요.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 회사에도 또 가보게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랬으면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갈 것도 없이 이 사람 사퇴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가지고요 많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를 폄훼하기 위한 말하자면 반대 세력들의 공작이고 이준석 씨 지금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적 행위라고 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보면 유승민, 이준석 지지율이 야권에서 제일 높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권 지지층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야권 지지층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이준석을 끌어올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끌어올려주었다는 게 거의 또 통계 그 수치를 보면 드러나는데요. 네. 여권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전체로 보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로 본다는 게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자들, 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승민과 이준석으로 네. 그러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당 내 갈등과 내용이 정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이거를 타개를 잘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타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른바 윤핵관이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윤 책임부터. 대통령한테도 나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거 책임 물어야 됩니다. 네. 왜? 정치는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동기가 안 그랬다. 난 본래 잘하려고 했는데 이거가 하면 안 됩니다. 동기가요 애국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죄가 없죠. 그럼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지율이 말하자면 20%대 중반까지 떨어진 데 대해서는 윤핵관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특히요 권성동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 아니에요. 그렇죠. 검수완박 합의한 것도 그렇고 인사 구급 공무원 인사 갖고 뭐 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거기다 마지막에 문자 메시지 노출까지. 이건 조금 더 부연해야 되겠는데 검수완박요. 권성동 대표가 동의해 준 거는 검수완박 본래 민주당에서 했던 그대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인정하는 겁니다. 한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연말까지만 검찰에서 하도록 하자. 애들 연말까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나 반대했던 검수완박에 동의를 하면 이 야당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참. 아니 야당이 아니죠. 아니 반대당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아는 사람 그것도 뭐 장세동이한테 뭐 압력을 넣니 뭐 이것도 뭐 구급인데 뭐 7급 해달라 했는데 이것도요 이 말하는 내용 자체가 수준 이하들 아닙니까? 전부 다 내용 본질도 그렇지만 표현도 수준 이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내부 총질 이건데 이거가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 한 거는 물론 윤 대통령도 그렇게 안 했어야 돼요. 물론 그렇죠. 왜? 권성동 씨한테 그거 보내면 그 권성동 씨가 자랑 삼아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좀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안 했어야 되지만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말하자면 그래도 뭐 당 대표를 맡았으니까 격려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것도 진짜 동기는 좀 순수해. 꼭 이준석이를 비난하려고 하는 뜻보다는 권성동 말하자면 새로 대표된 사람을 격려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저는 이거를 자기 실수든 고의든 자기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폭로가 돼가지고 대통령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한 거 아닙니까? 이 정부에 책임을 져야 안 되겠어요?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이 권성동 씨가요, 국민의힘의 오늘의 이 여러 가지 혼란을 자초한 장본인입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났을 때, 6개월입니까? 5개월입니까? 6개월. 6개월 났을 때, 그때요, 고리로 딱 해가지고 비대위로 갔으면요,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정리가 됐습니다. 이 권성동 씨가, 나 권성동 씨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자기 원내대표 임구하고 맞춰가지고, 그 당 대표 선거 되게 하려고 하는 요 꼼수 때문에 요걸 사고로 처리해가지고 자기가 직무대행을 맡았거든요. 원래
윤 대통령 뜻도 비대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틀어버렸다는 거죠. 그래. 상식적으로 비대위죠. 네. 왜? 당원권 정지 6개월까지 된 사람이요. 다음에 그래 대표로 또 다시 복귀하면 그놈의 당은 또 무슨 당입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게 참 현실적으로 있기 힘든 일인데. 근데 그러니까 얘는 권리로 했으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또 이준석이 지금 이렇게 날뛰지도 안 하죠. 그런 점에서 이 권성동 씨에게는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이 사람 반드시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아, 원내대표까지도 물러나라? 원내 대표도 물러나야지. 내가 의원직 사퇴하라는 말은 안 하는데. 네? 오늘 제일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원내대표직 당연히 사퇴해야지.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맨날 성공하기를 바란다.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권성동 대표 그대로 두고 무슨 놈의 윤석열 정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시부립니까? 아이고, 이 부분은 약간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쨌든 이 가처분을 냈어요. 근데 혹시라도 법원에서 인용해버리면 이거야말로 정말 이 당 풍비박산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비대위도 무효화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이거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이? 혹시라도.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보지만 법원에서 안 받아들일 거다. 지금까지 정당의 문제는 정당에 맡기는 것이 쭉 관행이었기 때문에 맡길 일이 없다고 보지만 백보를 양보했어요. 그래 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당장 대표로 복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여전히 6개월 동안 가는 거고 그다음에 비대위 문제는 이 정당의 고유 권한이지 정당이 고리로 하든지 사고로 하든지 안 하면 또 당은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준석 씨가 뭐 저기서 이기면은 이길 수도 없지만 재판에서 이기면 조금은 자기가 좀 말할 근거는 생기겠지만 그 별 큰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문제가 된 거는 말하면 성상납, 성을 뇌물로 받았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거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건 사실이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누굴까? 물론 이제 순수하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층에서는.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약간 지금 야권에서 오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런데 저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저는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이 도덕 수준이 얼마나 추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한 예이고 또 하나는요. 이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이준석이 쫓아내면 2030이 떨어질 것이다. 긴 설명 생략하고요. 그건 2030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이 저야 물론 신문도 열심히 보고 정치를 가니까 이준석이가 뭘 잘못했는지 자세히 알지만 그 2030이라는 게 직장인들인데 뭘 자세히 알겠어요? 그런데 뭐 또 하도 또 이준석이 떠들어대니까 윤핵관이 뭐 쫓아내는 모양이다 싶으니까 그동안에 지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 성상납이 사실로 밝혀지고 그러면 이준석이 지지할 2030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다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또 하나 보태고 싶은 거는 이 윤석열 정부요, 이 국민의힘까지 보태서 이준석이 문제 하나, 이준석이가 흠이 없는데 쫓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정적이니까 쫓아내는 게. 저렇게나 큰 흠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문제를 하나 처리를 못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온갖 세력들이 지금 바로 하도록 만드는 이 무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거 비대위 체제가 떠서 이제 오늘 비대위원들을 발표를 하는데요. 뭐 윤핵관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그다음에 모든 계파를 다 그리고 골고루 젊은 세대까지 다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논란이 있고 한데 비대위가 제대로 순항할까요? 좀 그런다 하고는 아침에 저 주호영 씨 그 어디 행사장에 가서 봤는데 보셨어요? 그 오늘 하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조기에 전당대회를 해서 네. 당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 대표는 그 처음에 뭐 혁신 관리형이다. 네. 뭐 혁신다. 별로 혁신거 되겠습니까?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네. 혁신이 별로 안 되는데 괜히 혁신한다고 말하면 네. 오히려 그 말 안 하는 것보다 못하고 예. 또 그래야 또 시간 끌 일도 아니고 네. 또 이 시간 끄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 권성동 대표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기에 하면 권성동 씨는 당대표에 출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내년 2월 달에 이 권성동 대표의 임기가 만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끌어야 권성동 대표도 당대표에 출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이런 것이 다 이 꼼수로 보이면 누가 그런 정당을 지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를 뽑는 그래서 당을 정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을 거치면서 이 수많은 사법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의원 차기 민주당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 거대명이다, 확대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물이 당대표가 된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은 정치권의 적잖은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파장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저 이재명 씨 같이 정말 이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이 또 이미 전과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도 또 압도적으로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한국 정치의 위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 이 팬덤 정치 때문입니다. 그렇죠. 패거리 정치. 네. 여기다가 빼놓을 수 없는 건 돈 정치입니다. 돈이 여기에 매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당원들이 저렇게나 많이 이재명을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팬덤 정치 특히 그 악플 정도가 아니라 뭐 전화도 하고 폭탄을 날리죠. 말을 못하게 하는 것,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거는요. 사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는 겁니다. 난 이에 대해서 앞으로 엄벌하는 이 법적 조치가 즉 입법 조치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씨는 지금 뭐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이 뭐 아까 그랬잖아요. 확대명. 확실히 민주당 대표는 아니라 확대명인데 이거는 한국 정치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런 말 했잖아요.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다 하는데 진짜 이 민주당에 민주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민주당의 말하면 존립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지금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인데 이 이제 김혜경 씨의 보좌관 배모 씨, 그리고 거기에 지인 김모 씨 이런 분들이 수사를 받았고 거기서 한 명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해버렸어요. 이건 벌써 4명째인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뭐 거기 아랑곳 없이 나는 대표하겠다 하는데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부터 이제 대장동까지 수사가 진행되면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싶은데 큰 소리는 여전히 치네요. 근데 그 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왜 그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또 한 사람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뭐 군 출신이더라고요. 그 만약 일찍이 만약 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어제는 지금 4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4사람이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 또 뭐 김모 씨라 하는 이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데는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대장동 사건요. 자기가 설계하고 감독하고 결재했다고 스스로 말했어요. 거기다가 김만배라는 사람요. 지금 이미 실현된 것만 하더라도 8천억 원이고 앞으로 더 그 분양 더 실현할 이익까지 하면 1조 원이 넘는 김만배가 무슨 뭐 건설업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신문 기자 출신인데
그렇게나 특혜를 안겨준 사건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성남시장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을 소환도 한 번 안 하는 이 대한민국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도 뭐 자유 인권 법칙을 샀는데 무슨 뭐 법치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법치가 없는 나라에 이 나라가.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법인카드도요. 그 김혜경 씨가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명백한 사건입니다. 네. 변호사비 대납도 이것도 명백한 사건입니다. 네. 그다음에 성남FC 사건도 이것도 이미 명백한 사건. 이게 무슨 뭐 수사를 더 해봐야 된다. 수사를 더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사실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근데 겁니다.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도 다 장악했고 네. 검찰 인사도 다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를 수 있는 검사들이 다 임명이 됐을 네. 텐데 네. 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요. 저는 처음에는 네. 나 이쪽 좀 독촉도 하고 그랬어요. 독촉도 했는데 인사가 아직 검찰 인사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네. 좀 시간이 안 걸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네. 나는 그런 줄로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은요 굉장히 의심합니다. 아. 이 정권이 네. 정말 이걸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의심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네.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있잖아요. 이왕 나는 대통령 돼붙고 네. 좋은 게 좋은 걸로 할 가능성도 있고 더욱이 지금요 이 사건에요 그 박영수 특검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그 권순일 씨 네. 등등 고위 법조인들이 고위 검찰총장 출신 네. 또 특검 출신 네. 또 대법관 출신 이런 네. 사람들이 많이 연루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법조인 출신이라서 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아. 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는 진짜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건 진짜 그냥 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표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보따리를 줄줄이 깔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이 되기 전에 하면 이재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되고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보통 우리 사회가 하도 네. 진실은 묻히고 정략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으니까 네.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계속 당 대표가 되어 있어야 국민의힘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데요. 네.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진실과 정의가 네.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네. 정략적으로 자꾸만 판단하면 끝이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망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진실과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이 뭐 대표된 다음에 하면 더 네. 이재명이 대표된 다음에 사법 처리하기가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진다. 왜? 아. 대표되기 전에는 지금부터 한 보름 전에 했으면 네. 반 이재명 세력은 보라 말이야 네 사업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네. 대표가 되어버리면요 어쨌든지 우리 당 대표예요. 아. 당 대표로 사법 처리하는데 당원들이 그 가만히 있을 구명운동에 수는 안 없죠. 나설 수 있습니까? 아하. 그런 점에서도 이 윤석열 정부는 타이밍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 못 잡고 있다. 정권 잡자 말자요. 검찰 딱 인사한 다음에 네. 바로 그냥 이런 거 처리했어야 됩니다. 아하. 근데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우리 이 원장님이 가장 앞장서서 해오시고 또 비리 의혹도 제기하시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그 경기지사는 안 바뀌었지만 성남시장은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성남 지역 국회의원도 안철수 의원으로 바뀌었고. 근데 왜 새로운 게 이게 잘 안 나오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새로운 거 뭐 나올 필요가 별로 없죠. 아. 안 나와도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네. 뭐 그렇다고 새로운 게 나올 게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다 드러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유동규 씨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아까 말한 불법 배임 특혜가 이루어지게 한 데는 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유동규가 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다 유동규가 네네. 했다고 다 녹음 파일 덮어씌웠죠. 얼마 전에 확보했다는. 그런데 네. 유동규 씨가요 성남시장 이재명 씨가 있는데 무슨 권한으로 그걸 합니까? 이 상식입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바보입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바본 얼마 거죠. 전에 네. 또 마침 그 지역 주민이요. 그렇죠. 네. 녹음 파일. 또 녹음 파일 속에서 맞아요. 나 이재명
시장하고 다 만나서 하는 얘기했다. 거다 말했다고. 네. 또 그것도 증거가 증거 안 나와도 그건 뭐 알 수 있는 거지만 증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윤석열 정부 뭐 법치 내세우려 그러면 이재명 씨에 대한 사법 처리 반드시 해야 되고 구속은 나중에 문제고 우선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도 한번 안 하는 이 대한민국 이건 나라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혜경 씨 조사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민주당 내에서는 조직적인 이재명 지키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당원 80조를 개정할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이제 이재명 구하기일 뿐이다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당원들 7만 명 정도가 이미 개정에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참 정치권이 어떻게 이렇게 퇴보를 할 수 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예, 그건요 이재명 의원이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하는 거를 실토하는 거죠. 그렇죠. 내 죄가 있으니 봐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막아달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시기에 뭐 하려고 개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검수완박도 그 대선 끝나고 바로 했잖아요. 그것도 죄가 없으면 그 뭐하러 합니까? 그럼요. 말하자면 당사자들이 범죄 혐의를 실토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법 처리 못하는 이 정부 또 우리 국민도 문제예요. 국민도요 단호하게 이 사법 처리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보면 검수완박 방탄을 했죠. 그다음에 배지 달겠다 그 무리해서 저기 인천 가서 계양 가서 배지 달았죠. 이번에 또 이 대표하는 것도 똑같고 거기다가 당원까지 사중 방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 저도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이제 그 방탄이 전부 다 자기가 죄지은 게 없으면 방탄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 외에도 이미 또 이 사람은 전과가 이미 4개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15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힘이 있으면 비록 타인에게 폭력이 되더라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가장 많이 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건 뭐 겨냥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본래 자유를 또 자유가 중요하죠. 그렇죠.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유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거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에 말하면 반대말은 아니지만 저 대끼가 보통 평등인데 평등을 주장하는 것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강자의 자유만 보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약자의 자유도 보장하기 위해서 평등을 주장하는데 근데 이재명 씨가 그 말 한 거는요. 그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이론적으로는 자유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자유를 강조한 거는 잘못된 게 없어요. 자유가 중요하지. 잘못된 게 없는데 억지로 말하면 갖다 붙인 거고 이재명 씨야말로요. 뭐 억강 뭐 부약인가 말은 그래 하는데 실제로 이재명 씨는요. 자기보다 약하면요. 그대로 조집니다. 그대로 그 성남시장 할 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5대명이든 확대명이든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이분은 뭐 벌써부터 윤석열 정부 발목 잡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밝히고 있어요. 뭐 윤석열 정부의 정책 다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아마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아마 이 대치하는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러면 국정 운영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야당 협조 단 1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저 야당 세력들 민주당을 비롯한 그 민주당 지지 시민 단체들은 지금 뭐 아주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죠.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잘하리라고 봅니다. 아, 잘할 거다. 왜 잘할 거냐고 보느냐 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2가지 점에서 상당히 잘할 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선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순수합니다. 정치권의 때가 거의 별로 안 묻어있던 사람이죠. 정치권의 때도 안 묻어있을 거니와 굉장히 인간적으로 순수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말실수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학습 능력이.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이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잘못한 거예요. 네. 그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네. 그리고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저는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네. 이 잘하는 것만이 네. 말하자면 아까 그 민주당 이재명 씨가 대표가 돼가지고 계속 발목 잡는 거 이런 거를 저는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잘하는 것 중에 이 여당의 내분 이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뭐 손 놓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대통령실이나 이쪽 정권 핵심부에서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런데 뭐 그건 윤 대통령이 당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그런 거는요.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건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네. 생각해요. 관여 너무 안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 집권 여당이 잘해야 자기도 국정 운영 그렇죠. 잘할 수 있는데. 당과 정부가 소통을 해야죠. 그럼요. 네. 그걸 뭐 관여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야 되는데 우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 네. 축출해야 됩니다. 네. 원내대표 박탈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것도 뭐 이번에 김성원인가 뭐 한 사람 네, 있잖아요. 아이고 또 이상한 도대체가 네. 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제명도 하고 네. 하는 이런 조치를 진실로 저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이게 이 국민의힘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윤석열 정부도 성공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데 대해서는 가차없이 또 비판도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 이제 이 장기표 대표님이 그동안 이제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 뭐 파헤치는데도 되게 역할을 하셨고 또 당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하셨는데 네.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실지 마지막으로 좀 국민들한테 밝혀주시죠. 제가 당분간은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 그렇고 내가 사실은 네.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 사회 가짜 뉴스 네. 또 이 편가르기 의식 네. 이래가지고 이게 진실이 묻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거는 뭐 하여튼 피테가 베를린 대학 총장했던 피테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네. 말하자면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독일이 완전히 침체기에 빠져 있었을 때 독일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킨 그런 책을 낸 일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 시대에 네. 뭔가 우리 국민들에게 네. 제대로 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싶어서 네. 제가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서 네. 그런 책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대장동 사건은 제가요 그냥 네. 두지 않습니다. 네. 이건 끝까지. 지금도 네. 대진범이 있어요. 예.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가 있는데 네. 거기서도 얼마 전에도 저 서초동 앞에서 집회도 했어요. 예. 도대체 이 검찰은 뭐 하느냐. 그러니까요. 뭐 하나. 그래서 내가 며칠 더 지켜보고 있다가 검찰총장도 지금 없잖아요. 네, 이것도 없죠. 문제죠. 네.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을 단호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여권의 원로이신 이 장기표 원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네. 이 윤석열 정부가 잘 되라는 애정을 담아서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 각종 비리 의혹 빨리 밝혀야 된다고 촉구성 발언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장 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국정이 잘 돌아가고 또 이 비리 엄단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